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피가 나면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잇몸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뼈가 녹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잇몸병은 잇몸이 붓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뼈가 녹는 병입니다. 치아는 잇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잇몸병이 진행되면 잇몸뼈가 내려가고 치아는 흔들리고 결국은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를 파먹는 충치는 그 부분을 떼워서 치료할 수 있지만 한번 내려간 잇몸뼈는 다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잇몸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양치질할 때 피가 납니다. 이건 거의 100% 염증입니다. 건강한 잇몸은 칫솔질을 해도 피가 나지 않거든요. 피가 난다고 양치질을 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상처에 흙이 묻어 있는데 안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나더라도 양치질을 하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잇몸병이 있으면 둘째로 입냄새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단순 구취와는 다르게 잇몸 속 세균이 만드는 냄새인데요. 양치질을 해도 계속 남아있고 특히 아침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 듭니다. 치아가 커진 것 같아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신다면 치아가 커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잇몸 뼈까지 내려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잇몸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진짜 원인은 치석과 세균막입니다. 세균막은 플라그라고도 하는데요. 이 플라그와 음식 찌꺼기가 치아 표면에 붙고 이게 침 속 칼슘과 만나 단단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이 치석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은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산이 잇몸을 붓게 하고 피가 나게 하며 뼈도 녹이게 됩니다. 잇몸뼈가 녹으면 잇몸도 따라서 내려가고 그 틈으로 치석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에서 꼭 해야 하는 관리법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치간 칫솔을 하루 한 번 반드시 꼭 사용해 주세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닦아주시고요. 특히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헥사메딘이라는 약을 치간 칫솔에 한번 찍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단, 헥사메딘은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글을 꾸준히 사용하세요.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글까지 병행을 하시면 칫솔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해 초기 잇몸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가 나도 양치를 멈추지 마세요. 피가 난다고 양치질을 멈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악화가 됩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닦으셔야 하는데요. 치아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잇몸 속으로 부드럽게 접근해서 파고들듯이 닦아주셔야 하고요.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하고 문지르기보다는 진동을 주듯이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아만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잇몸도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거나 냄새가 안 좋거나 치아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집에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잇몸 속 깊은 치석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깊이 숨어 있는 치석들은 칫솔이나 치간 칫솔, 가글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잇몸 치료는 겉이 아니라 잇몸 속 깊은 곳에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치료인데요. 잇몸 치료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그냥 하면 아플 수 있으니까 안 아프게 마취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브라는 기구인데요. 이걸 잇몸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큐렛이라는 기구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잇몸 속 치석을 긁어서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모든 치아를 할 수는 없고요. 치아 전체를 6부분으로 나누고 한 번 오셨을 때 적게는 한 부분에서 많게는 3부분까지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잇몸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거나 피가 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주 질환은 건강보험 외래 통계에서 모든 질환 중 환자 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죠.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진료비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냄새가 나고 치아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치과에서 꼭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과를 고르실 때는 잇몸 치료를 꾸준히 꼼꼼하게 보는 곳인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치과가 무서워서 또는 과잉 진료가 걱정돼서 치과 방문을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 오셨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대표 원장이 직접 상담에서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치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치료해드린 후에 환자분께서 이제 안 아파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잇몸병은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피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치아가 혹은 길어졌는지 이 3가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